이지혁이 쓰러진 순간 지은호가 본 건 사랑이 아니라 죽음의 신호였는데요. 토요일 아침 AP그룹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도 불 켜진 층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지혁 대표실만 조용히 불이 켜져 있었고요. 이지혁은 심장 이식 대기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을 달고도 그는 멈추지 못했거든요. 회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말 하나로요. 예전 같으면 계단을 2칸씩 뛰던 사람인데요. 그날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을 고르며 벽을 짚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넥타이를 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펼쳤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손끝이 떨리고 시야가 순간순간 흐려졌거든요. 여기서 쓰러지면 아무도 못 찾겠지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요. 문이 열리자 지은호가 들어왔어요. 지은호는 태어난 척했지만 눈빛이 불안했죠. 선배, 주말인데 출근하셨어요? 라고 웃어 보였어요. 이지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업무 정리만 하고 갈 거야 라고요. 지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 파일을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도 30분에 한 번씩 복도를 걸었거든요. 대표실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복도 끝에서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호의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어요. 설마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소리였거든요. 지은호는 의자를 박차고 뛰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는데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대표실 문 앞에 도착하자 문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은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선배, 괜찮으세요? 라고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다시 두드렸어요. 이지혁 선배,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 열자마자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지은호는 숨을 삼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의 비명이 복도를 찢었어요. 이지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책상 옆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심장 부위를 꽉 움켜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입술은 파랗게 떠 있었죠. 식은 땀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호가 무릎을 꿇고 이지혁을 흔들었어요. 선배, 정신 차려요라고요. 이지혁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는 얕고 불규칙했어요. 지은호가 휴대폰을 꺼냈는데 손이 너무 떨려 번호가 눌리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문 안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이지혁의 손목을 잡고 맥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어요. 일단 병원으로 옮깁시다라고요. 지은호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업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는 놀랐습니다. 이지혁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너 언제 이렇게 말랐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차에 이지혁을 눕히고 지은호가 옆자리에 붙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제발 제발 눈 떠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성재는 운전석에서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슈조이 그룹 전용 VIP실로 바로 들어갑니다라고요.
병원 도착하자 의료진이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응급실로 들어갔고요. 지은호와 박성재는 문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제일 잔인했어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병원장이 나왔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라고요. 병원장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일단 급성 쇼크는 막았어요 라고요. 지은호가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장 이식 대기자 상태가 아니에요 라고요. 박성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뭔데요? 라고요. 병원장은 검사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심부전이 아니라 영양결핍과 과로로 온 급성 심근 기능 저하에 가까워요라고 했습니다. 지은호가 멍해졌어요. 심장 이식이 아니라고요? 라고요. 병원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왜 나왔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라고요. 그러더니 병원장이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티아민 주사 지금 당장 준비해요라고요. 지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살 수 있어요? 라고요. 병원장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오늘만 넘기면 깨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요. 지은호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의 어깨를 잡아줬어요. 그때 지은호 머릿속이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이지혁은 왜 심장 이식 대기자라고 믿었지? 라는 질문이요. VIP 병실로 옮겨진 이지혁은 수액과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자 얼굴색이 아주 조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지은호는 침대 옆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는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어요. 지금 집으로 와라고요. 박성재가 친구가 쓰러졌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더 와야 한다라고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은호 씨, 잠깐만 지혁이 곁 좀 지켜줘요라고요.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재는 병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지은호와 이지혁만 남았어요. 지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미안해요라고요. 나 혼자 괜찮은 척했죠라고요. 근데 난요, 선배가 차가워도 계속 좋아했어요라고요. 그때 이지혁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지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은호야라고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지은호의 눈물이 한 번에 쏟아졌어요. 선배, 말하지 마요. 그냥 살아있어요라고요. 이지혁은 힘겹게 웃는 척했습니다. 나 정말 죽는 줄 알았네라고요. 지은호는 울면서도 화가 났어요. 그런 말하지 말아요라고요. 왜 혼자 버텼어요? 라고요. 이지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지혁이 숨긴 건 병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지혁에게 죽어야 한다는 각오를 심어놨던 겁니다. 지은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였어요? 라고요. 이지혁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말을 이어갔어요. 선배가 나 밀어낸 이유 이거죠? 라고요.
이지혁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너까지 끌어들이기 싫었어라고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들어갈지 말지 그건 내가 결정해요라고요. 그 말에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김다정과 이상철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지혁의 얼굴색을 보자마자 안도하는 듯 하다가도 뭔가를 직감했어요. 김다정이 물었습니다. 지혁아,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라고요. 이지혁은 반사적으로 웃어 보였어요. 엄마, 그냥 과로였어요 라고요. 하지만 김다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이상철도 이지혁 손에 꽂힌 주사와 검사지를 보며 굳어졌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할지 말지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 순간 병원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은 당장 심장 이식 단계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라고요. 김다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단은 뭐였죠? 라고요. 병원장은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기록이 이상합니다라고요. 외부 병원에서 진단서가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수치와 증상이 맞지 않습니다라고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의 얼굴도 굳었어요. 박성재가 왜 급하게 우리 병원으로 오자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죠. 누군가가 이지혁을 심장 이식 대기자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모두가 같은 이름을 떠올렸어요. 박진석, 그리고 고성희. 같은 시각 고성희는 유튜브 라이브를 켰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죠. 고성희는 박진석을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고성희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박진석은 소문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요. 더 싫어하는 건 자기가 당하는 소문이 아니라 자기가 설계한 소문이 완성되기 전에 도망가는 것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이미 함정을 깔아둔 상태였습니다. 고성희가 폭로할수록 고성희의 과거와 거짓말이 더 크게 터지게요. 그리고 그 파장이 박성재에게까지 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알고도 숨겼다라는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박성재는 진짜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살리고 싶었고요. 아버지의 판도 이해했지만요. 그 판에 지은호까지 끌려 들어오는 건 막고 싶었죠. 그런데 늦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이지혁 손을 놓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지혁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밀어낼수록 더 깊이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지혁을 시한부로 만들려던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요? AP그룹을 흔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지은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박진석이 박성재를 움직이게 하려고 만든 더 큰 덫의 일부였을까요? 다음 전개에서 병원 기록의 조작자와 그날 복도 CCTV의 진짜 목격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지혁 곁에 남을지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발 물러설지요. 그런데요. 지은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배, 나 이제 도망 안 가요라고 말할 얼굴이었거든요. 병원장이 말한 기록이 이상합니다라는 한마디가 병실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혁은 살았는데요. 누군가가 이지혁을 죽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놓치면 다시는 잡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상철은 병원장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상철은 평생 회사에서 숫자와 문서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이상철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기록이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병원장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단명은 신부전 쪽인데 수치와 경과가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김다정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다정은 엄마라서요. 이상하다는 말이 곧 무섭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지혁은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부모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지혁은 그동안 가족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지혁은 오늘도 웃어보려 했는데요. 그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묻고 말았습니다. 선배, 처음부터 심장 이식이 필요했던 거 맞아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지혁이 숨긴 건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었다는 걸요. 병원장은 조용히 말을 더했습니다. 외부에서 작성된 소견서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데 작성 패턴이 너무 일정합니다. 박성재가 그 말을 듣자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박성재는 패턴이라는 단어에 예민합니다. 박성재는 회사에서 그 단어 하나로 사람을 잘라낸 적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은호는 병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병원장은 딱 잘라 말하진 않았습니다. 병원장은 대신 가장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다정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상철이 김다정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이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바로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봤습니다. 부사장님, 회사 CCTV 확인할 수 있어요? 박성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부터 친구가 아니라 부사장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박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해요. 박성재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보안팀, 오늘 오전 대표실 복도 CCTV 원본 확보해. 지은호는 그 통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호는 원본이라는 단어가 이 판의 무게를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봤습니다. 이지혁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 나 때문에 커지면. 지은호는 바로 끊었습니다. 선배 때문이 아니에요.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선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문제예요. 이지혁은 말이 막혔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이 너무 고마운데요. 그 고마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이 판에 들어오면 다칠 걸 알았거든요. 지은호는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모르는 척하지 않기로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김다정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다정은 소리내서 울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아픈 애 앞에서 울면 애가 더 아파질까봐 늘 참는 엄마입니다. 이상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이상철은 속으로만 무너졌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에게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상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아, 아빠가 끝까지 알아낼게.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아빠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이지혁은 그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이 집은 다 착한 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는 것도요.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순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순이는 목소리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너 어디야? 지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이요. 정순이가 바로 물었습니다. 이지혁 그 사람 때문이지.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딸이 목숨 걸고 누굴 붙잡는지 엄마라서 눈치가 빠르거든요. 지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정순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마.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순이는 잔소리 대신 딸 편부터 들어준 겁니다. 정순이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너도 조심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미친 때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찌른다.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기자처럼 생긴 사람이 얼쩡거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성희의 라이브 폭로가 이미 밖을 흔들고 있다는 걸요. 같은 시간 박진석 집 거실에서는 고성의 라이브가 대형 TV에 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눈물을 닦는 척하면서도 카메라 각도는 완벽했습니다. 고성이는 불쌍한 여자 표정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조강지처였고요. 저는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박진석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박진석은 소리내서 웃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한 번 웃고 끝냈습니다. 박성재가 그 웃음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성재는 그 표정을 압니다. 아버지가 누굴 끝장내기 전 꼭 저 표정이거든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성재야, 저 여자는 지금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야.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게 무슨 뜻이에요? 박진석이 아주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저 서류 내가 심어놓은 미끼야. 박성재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가 무섭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안심했습니다. 박성재는 최소한 아버지가 당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박진석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실행해. 박성재가 묻습니다. 뭘요?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고성이가 위조 문서로 허위 사실 유포한 걸로 바로 잡을 거야.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습니다. 박성재는 다만 이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이지혁이 쓰러진 날이었으니까요. 박성재의 머릿속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친구를 살리는 일과 아버지의 전쟁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성재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박성재가 묻습니다. 뭔데요?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그 친구, 우리 집안이랑 엮이지 않게 끊어.
박성재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친구를 살리려고 뛰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다.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박진석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다음 타겟을 잡을 거다. 박성재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고성이는 돈이 없고 발판이 없고 이제 사람을 물어야 합니다. 고성이는 제일 효과적인 걸 묻니다. 죽을 것 같은 남자와 그 옆에 있는 여자를요.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박진석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박성재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이지영 옆에 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은 단 한 번도 계획에서 지은호를 중심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의 친딸이 아니지.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고성이는 지은호를 물 겁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판이 커지는 거야. 박성재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판이 아니라 사람이었거든요. 병원으로 돌아온 박성재는 복도 끝에서 수빈을 마주쳤습니다. 수빈은 울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성재를 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 많이 아파요? 박성재는 수빈을 보며 목이 맸습니다. 박성재는 말했습니다. 수빈아, 아직은 괜찮아.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요.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수빈에게 다 말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말하면 수빈이 더 무너질까봐 참았습니다. 수빈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바보 아니에요. 수빈이 박성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오빠 살려줘요. 박성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박성재는 수빈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 수빈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수빈과 박성재를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집도 저 집도 다 무너지고 있구나라고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사장님, CCTV 확보됐나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폰을 꺼내서 영상을 띄웠습니다. 영상에는 오전 10시 3분 이지혁이 복도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손으로 가슴을 짚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상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이지혁을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코트, 모자, 얼굴이 반쯤 가려진 사람. 그 사람은 이지혁의 어깨에 아주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고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4초 뒤 이지혁이 쓰러졌습니다. 지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은호가 박성재를 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박성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느리게 말했습니다. 고성의 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건 약이었을까요? 박성재가 바로 대답 못했습니다. 박성재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약 같은 걸 쓸 사람이라는 걸요. 지은호가 영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얹는 순간 손가락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지영 넥타이 안쪽으로요.
지은호는 소리쳤습니다. 선배 넥타이 안쪽 뭔가 넣었어요. 박성재는 바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재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환자 넥타이, 옷 전부 확보해 주세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지혁이 숨을 골랐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이지혁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지은호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 왔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선배, 나 도망 안 가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혁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때 병원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옷에서 미량의 진정제 흔적이 나왔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상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다정은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병원장이 덧붙였습니다. 치명량은 아니지만 심신이 약한 상태에서 맞으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지혁은 침대에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지혁은 자기가 사람 손에 당했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사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성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호가 받자 낯익은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 내가 감히 나를.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어머, 목소리 좋다. 너 되게 당당하네.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이지혁 옆에 있지? 지은호의 손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고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뭐 하는지 나 다 알아.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만하세요.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만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고성희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지혁, 그의 심장병 아니래? 지은호가 멈췄습니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얘가 무슨 연기한 거지?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고성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있니?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있어질 거예요. 고성희가 다시 웃었습니다. 있어질 거예요, 래. 너 귀엽다. 그리고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가게 잘 되더라.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건드리면 끝이에요. 고성희가 말했다. 끝은 내가 정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지혁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때문에.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때문 아니에요.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싸워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혼자 버티는 사람인데요. 그날은 같이라는 단어가 살 길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없이요. 박진석은 병실 앞에서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성재가 나가자 박진석이 묻습니다. 이지혁 상태 진짜 뭐냐? 박성재가 그대로 말했습니다. 심장병 오진 가능성 높고 누가 진정제 묻힌 흔적 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움직였구나.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은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봤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안일이 됐군요. 지은호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전 집안에 들어갈 생각 없어요. 박진석이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다행이다.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고성의 딸이 아니니까. 이지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이 지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부탁 하나 합시다. 지은호가 묻습니다. 뭔데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의 전화 메시지 다 저장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이 더 말합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아니에요.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박진석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그 장면이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인정했습니다. 지은호가 흔들리면 이지혁이 또 쓰러질 수 있다는 걸요. 박진석이 병실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보안 붙여.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붙였어요. 그날 밤 고성희의 라이브는 더 커졌습니다. 고성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 말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병원이라는 단어에 약합니다. 고성희는 그걸 압니다. 고성희는 울먹이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이 누군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TV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막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AP그룹 대표 이지혁 건강 이상설 확산이라는 문구였거든요. 이지혁은 TV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지혁은 바람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지은호가 묻습니다. 뭐가요?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약한 걸 알면 더 물어뜯는 거. 지은호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물어뜯게 두지 마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뜯어요. 이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이 낯설었는데요. 그 낯설미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차단된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 엄마 가게 내일 점심.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그 표정을 봤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지마.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가야죠.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야.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함정이면요. 밟고 부숴야죠. 이지혁은 그 말에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지은호를 지키는 쪽에 서야 한다고요. 이지혁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같이 가.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나 혼자 버티는 거 그만할게.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그 말 늦었지만 좋아요. 그 순간 병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입니다. CCTV에 찍혔던 바로 그 그림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병실 문 앞에 작은 상자를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상자를 발견해 박성재에게 가져갔습니다. 박성재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에는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진이 아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깨달았습니다. 이 판은 단순히 고성희의 미친 짓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가 고성의 뒤에서 정보와 타이밍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움직이고 흔적을 안 남기는 사람이요. 박성재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박진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판이 더 커졌어요. 박진석이 묻습니다. 얼마나? 박성재가 대답합니다. 고성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요.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사냥이다.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성이는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고성이는 말했습니다. 내일 점심 지은호 엄마 가게에서요. 상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고성이가 비웃듯 답했습니다. 실수는 내가 아니라 저쪽이 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끊긴 전화기 너머에서 고성희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돈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순간을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정순이 식당에 고성희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은호는 엄마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지혁은 완치라는 말을 믿어도 될까요? 박성재가 받은 USB는 누구의 것일까요? 박진석이 준비한 사냥은 고성희만 잡을까요? 아니면 더 큰 놈을 잡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이지혁에게 손을 얹은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